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급수 판정법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문제 2번까지 풀어봤었는데요. 오늘 나머지 문제 3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판정법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비 판정법은 우리가 비판정법을 공부를 했죠. 그 비판정법의 약간의 일반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판정법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급수 우리가 리미트 취했을 때 1로 수렴했던 그죠?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을 봤을 때 1로 수렴했던 그런 급수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급수들은 우리가 어, 라비 판정법을 이용해서 수렴성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판정법은 책마다 좀 얘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 우리 책에는 1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2번으로 쓰게 되는데 제가 일단 해드릴게요. 자, 각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C는 상수고 그리고 BN은 유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족을 하냐면 AN 나누기 AN 플러스 C를 했더니 1 플러스 n분의 C 플러스 n제곱분의 bn 자 이런 식으로 적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an분의 an 플러스 1이었잖아요. 이걸 역수치했을 때 이제 1 플러스 n분의 c 플러스 n제곱분의 bn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제 n분의 bn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무시할 만큼 작아요. 뭐에 비해서? n분의 c에 비해서 c가 이제 양수라면 c가 뭐 양수라면 n분의 n제곱분의 bn이라는 건 이제 bn이 6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 취했을 때 n제곱분의 m 정도란 말이에요. m은 상수라고 했을 때. 따라서 n분의 c라는 친구가 n제곱분의 m보다는 더 크죠. 그러니까 n제곱분의 m은 이제 무시할 만큼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n 나누기 an 플러스 1이 1 플러스 n분의 c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c가 1보다 크다, c가 1보다 작다에 따라서 수렴성을 우리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얘기를 할 건데 c가 1보다 크면은 이 값이 1보다 이제 크다는 거죠. 1보다 크다는 거니까 an이 an 플러스 1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1보다 크다라기보다는 1보다 큰 거는 당연한데 C가 양수면 1보다 큰 게 당연한데 여튼 C가 1보다 크면은 이 수가 이제 큰 수가 되죠. 이 수가 큰 수가 되어서 an 플러스 1 분의 an에서 an이 an 플러스 1에 비해서 좀 많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an이 an 플러스 1에 비해서 조금 많이 큰 상황이니까 an 플러스 1 이제 어떨까요? 좀 많이 줄어드니까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C가 1보다 작으면은 이게 1보다 크기는 한데 많이 크진 않아요. an이 an 플러스 1에 비해서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이 많이 작아지진 않아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긴 하는데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따라서 시그마 an을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설명을 하면 이렇다는 건데 이제 엄밀하게 물론 증명을 해야겠죠. 우리 이제 제가 힌트로 적어 놓은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적어 놓은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해 봅시다. proof. 자, 일단 먼저 우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C가 1보다 크면 수렴하고 C가 1보다 작으면 발산해요. 네, C가 1보다 크면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네, C가 1보다 작으면 시그마 an이 발산한다. 네, 이걸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C가 1보다 크다라고 해봅시다. Suppose that C가 1보다 크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bn을 일단 무시할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n제곱분의 bm 텀이 내가 무시할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주장을 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이 0이죠. 맞아요? 왜냐면 bn이 6이니까 n분의 bn이 0이에요. 사실은 바운디드라는 게 필요 없이 그냥 n분의 bn이 0이다. 이것만 사실은 조건으로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요. 여튼 bn이 바운드드라 그랬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there exists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의해 n분의 bn이라는 것이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엡실론은 아무렇게나 택할 수 있는 거니까 1보다 그냥 작게 라고 놔볼게요. 1보다 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힌트에 적혀 있는 것처럼 a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n분의 c 플러스 n 제곱분의 bn인데 이게 뭐보다 작게 만들 거냐면 뭐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 거냐면 1 플러스 n분의 c 프라임보다 크게 만들 거예요. 그걸 만족하도록 우리 c 프라임을 잡을 거고 그 c 프라임은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이런 걸 만족하도록 잡아야 된다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넘겨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n분의 c 프라임 마이너스 c가 n제곱분의 bn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n분의 bn이라는 것이 c'-c보다는 크거나 같아지도록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c 더하기 n분의 bn이라는 것이 c'보다 크거나 같아지도록 우리가 c'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bn이 n분의 bn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도록 이제 c'을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c 플러스 n분의 bn이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c 플러스 n분의 bn이라는 것이 이게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모든 어떤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우리가 c'을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c 플러스 n분의 bn이 1보다 항상 커져야지만 그런 c'을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c 마이너스 1 c 플러스 1 나누기 2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그래야지 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분의 bn이라는 것이 2분의 c 플러스 1 마이너스 c보다 크도록 2분의 1 마이너스 c보다 크거나 같도록 우리가 라지 n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n분의 bn이라고 하는 것이 n분의 bn의 절대값이 2분의 c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라지 n을 잡는 거죠. 괜찮나요? 조금 제가 약간 헤매면서 썼던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절대값 n분의 bn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n분의 bn이 2분의 c-1보다 작아지도록 무슨 n에 대해서? 모든 라지 n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괜찮죠? 이게 성립을 하도록 우리가 라지 n을 잡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c'을 여러분이 2분의 c 플러스 1이라고 잡게 되면 그러면 then for 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뭘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냐면 a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n분의 c 플러스 n 제곱분의 bn인데 지금 n분의 bn이 2분의 c, 절대값 n분의 bn이 2분의 c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n분의 bn이라는 것은 2분의 1 마이너스 c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c 플러스 n분의 2n분의 1 마이너스 c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n분의 1 플러스 c이기 때문에 1 플러스 n분의 c 프라임이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an 플러스 1분의 an이 1 플러스 n분의 c 프라임보다 크도록 하는 그런 c 프라임을 제가 잡았습니다. 어디에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now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에 여러분이 n을 곱하고 an 플러스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nan이 그죠? nan이 뭐보다 크냐면 nan 플러스 1 플러스 c 프라임 an 플러스 1 양변에 nan 플러스를 곱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곱했어요. 그리고 양변에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빼주면 양변에 이렇게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빼주면 이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c 프라임 마이너스 1에 an 플러스 1. 이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now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for
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다 n 라지 n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보세요. 라지 n a 라지 n 마이너스 라지 n 플러스 1 a 라지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c 프라임 마이너스 1에 a 라지 n 플러스 1 이렇게 라지 n부터 넣는 거예요. 계속 넣는 겁니다. 라지 n 플러스 1도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라지 n 플러스 1 마이너스 라지 n 플러스 2에 a 라지 n 플러스 2 그죠? 이게 c 프라임 마이너스 1에 a 라지 n 플러스 2보다 크겠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nAn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양변을 이렇게 전부 다 더해줄게요. 자, 더해주면은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얘랑 얘랑 없어지고 아니지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남는 것만 확인을 해보면 라지 n a의 라지 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a n 플러스 1이 그죠? c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묶어보시고 a 라지 n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a n 플러스 1 이거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라지 n a 라지 n보다는 작겠죠? 왜냐면 a n 플러스 1이 양수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을 한 거냐면 a 라지 n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 n 플러스 1이 라지 n a 라지 n 나누기 c 프라임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인 건데 이게 뭐냐면 부분합이죠. 부분합. 정확하게 말하면 라지 n 플러스 1부터 스몰 n 플러스 1까지 더한 부분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쓰자면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죠. where sn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이렇게 hence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sn 플러스 1이 c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라지 n a 라지 n 플러스 s 라지 n보다 작은 거니까 for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so sn이라는 것은 바운디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sn이 라지 n 그 밑 뭐라고 할까요? 그 부분합이 라지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부분합에서 그 라지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큼 이렇게 더했을 때에는 이 수보다 무조건 작고 그 앞에서는 이제 유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n이 이제 유계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an이 분명히 양한급수죠. an을 시그마 취한 것이 양한급수인데 양한급수에서 부분합이 유계이면 우리가 그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어요. And thus 시그마 an은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라비 판정법의 증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텔레스코핑한다 라는 게 사실은 가장 여기선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괜찮나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 마무리했고 조금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힌트도 적어드린 겁니다. 자, C가보다 작을 때도 이제 비슷하게 할 건데 자, C가보다 작을 때도 해볼게요. 자, C가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n제곱분의 bn을 무시해야 되니까 since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이 0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n분의 bn there is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for 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n분의 bn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어요. 그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자, 1 플러스 n분의 c 플러스 n 제곱분의 bn 이게 이제 an 플러스 1분의 an이었는데 아까는 이게 1 플러스 n분의 c 프라임보다 크도록 잡았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1 플러스 n분의 c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우리가 c 프라임을 잡아야 될 텐데 그죠? 이 c 프라임을 지금 c가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c와 1 사이에 이제 c 프라임을 우리가 잡아야겠죠. 대충 여러분이 뭘로 잡을 거냐면 1과 c의 평균 마찬가지로 1과 c의 평균으로 c 프라임을 여러분이 잡아줍니다. 괜찮죠? 그럼 이게 성립을 하려면 n제곱분의 bn이 2n분의 1 마이너스 c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n분의 bn이 2분의 1 마이너스 c보다 작아지도록 우리가 택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c보다 작아지도록 그 엡실론은 2분의 1 마이너스 c로 택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이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C'을 let C'을 2분의 1 마이너스라고 잡습니다. 1 플러스라고 잡습니다. 1과 C의 평균으로 잡아요. 자, 그러면 then a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n분의 c 플러스 n제곱분의 bn인데 이게 뭐보다 작냐면 1 플러스 n분의 c 플러스 n제곱분의 n분의 bn이 2분의 1 마이너스 c보다 작으니까 2n분의 1 마이너스 c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쓰면 1 플러스 2n분의 1 플러스 c보다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n분의 c'보다 작아지는 거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좋아요. for 물론 이제 nbo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성립을 하겠죠. 괜찮죠? 자, hence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때요? 이 값이 1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다시. 일단 여기까지 맞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똑같이 할게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을 이제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네,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변에 n 플러스를 곱하시면 now n 똑같은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an 플러스 1분의 an이 1 플러스 n분의 c'보다 아까는 크다였는데 여기서 작다로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n 플러스를 곱해주고 빼주시면 우리가 이제 n 플러스를 an 플러스를 빼주시면 여기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걸로만 나와요. 그래서 nan 마이너스 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이게 작아집니다. 뭐보다 작아지냐면 10 프라임 마이너스 1의 an 플러스 1보다 작아져요. 실제로 해볼까요? 이거 해봅시다.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nan이 an 플러스 1의 c 프라임 an 플러스 1보다 작아지니까 na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an 플러스 1이 그죠? c 프라임 마이너스 1의 an 플러스 1 이거보다 작아지죠. 네,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c 프라임 1보다 작거든요. 왜냐면 1과 c의 평균이 지금 c'이기 때문에 c'은 1보다 작아요. 따라서 c'-1이라는 이 값이 1보다 이게 음수죠. 음수가 되고 여기는 이제 양수니까 곱한 게 음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음수라는 거죠. And thus nan이 n 플러스 1 an 플러스 1보다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Hence nan이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면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죠. nan is monotonically increasing for 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좋아요. Therefore nan이라는 것은 large n a large n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and thus 따라서 an은 small n분의 large n a large n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근데 n분의 1이 우리 발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since 시그마 n분의 large n a large n이 인피니트로 발산하니까 물론 이제 n하고 large n하고 a large n이 전부 양수죠.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by direct comparison 테스트에 의해서 시그마 an도 발산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2번, 1번보다 약간 좀 더 쉽죠? 이렇게 텔레스코핑 할 필요가 없으니까. 텔레스코핑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앞뒤로 지워지는 거를 텔레스코핑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텔레스코핑 기법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라비 판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라비 판정법을 이제 이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못했던 어떤 수렴성을 못 보였던 그런 급수도 수렴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un 플러스 1을 여러분 2n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의 제곱의 un 이렇게 한번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에서. u1은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예요?
2번은 이제 좀 이따 하고 이제 3번부터 하고 있어요. 3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un분의 u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비판정법을 적용을 하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un분의 un 플러스 1이라고 이제 비판정법을 적용하려고 해보면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 비판정법 적용할 수 없었던 그 예제 중에서 그때 예제는 이제 un 플러스 1이 un보다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쵸? un 플러스 1이 un보다 작아요. 지금 분자가 분모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곱해져 있는 게 1보다 작기 때문에 un 플러스 1이 un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바로 이 라비 판정법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un 플러스 1분의 un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겨버리면 2n-1의 제곱분의 2n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게 이제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분의 4n 제곱 플러스 2n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쁘게 1 더하기 이렇게 나눠주시면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분의 4n 제곱 플러스 2n을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로 나눠주시면 1 그죠? 그리고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을 빼주시면 6n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n분의 c 플러스 n제곱분의 bn 형태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bn은 어떤 상수처럼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식변형이 필요합니다. 그죠? 조금 더 식변형이 필요해요. 여기서 n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개수가 이게 4분의 6 같지 않나요? 맞죠? 4분의 6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4분의 6n을 빼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4n분의 6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더해주시면 이제 원하는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해볼게요. 여기가 1 플러스 4n분의 6을 먼저 적어주시고 2n분의 3이죠. 그러니까 n분의 2분의 3입니다. n분의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이제 계산을 해줄게요. 얘를 이건 이제 통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해야겠죠. 자, 4n 곱하기 4n 제곱 플러스라죠. 마이너스 4n 플러스 이렇게 되고 4n 곱하기 6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곱하기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24n 제곱 여기 24n 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24n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18n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분자가 18n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자, 이게 n 제곱분의 어떤 형태로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n 제곱분의 어쩌고 여기를 n 제곱으로 나눠주고 n 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n은 없어지고 남는 거는 4 곱하기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18n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이 수열을 뭐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bn이라고 두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 bn이 6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어떻게 돼요? 그렇죠. 16분의 18이니까 16분의 18이잖아요. 16분의 18로 나오죠. 따라서 수렴해요. 네,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6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bn은 6의 수열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에 의해서 우리가 1번의 라비 판정법에 의해서 이 수열이 6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의 크기만 알면 된다고요? 2분의 3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을 하면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3 어때요? 1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수렴한다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여튼 우리가 이제 원래는 아예 하기가 힘들었는데 원래는 수렴 발산을 기존에 이제 배웠던 판정법만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는데 이 라비 판정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렴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보다 쓰기가 약간 조금 더 좋은 형태예요. 1번하고 2번하고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닌데 2번이 조금 더 아마 여러분이 계산하기 좋은 형태일 거예요. 3번을 제가 2번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서 왜 더 좋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아까랑 되게 비슷한데 이 an을 일단 양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an 마이너스 1이 로우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로가 1보다 크면 수렴, 로가 1보다 작으면 발산 이거예요. 그럼 얘가 수렴, 얘가 발산. 근데 이거는 새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1번에서 증명한 방식 그대로 가거든요. 자, 이건 대충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로가 1보다 크대요. 로가 1보다 크다면 여러분이 이제 n 곱하기 an 플러스 1 분의 an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이거 마이너스 로우가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다를 아까 계속했던 것처럼 로우와 1의 평균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냐면 이 친구가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냐면 이게 이제 성립을 하겠죠.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따라서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요. 로우를 더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3로 그죠? 이거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로 이 범위가 성립한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an 플러스 1분의 an 마이너스 1이 뭐보다 커지는 거냐면 2n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로보다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넘겨보시면 an 플러스 1분의 an이 1 플러스 2n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로보다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n이 충분히 크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괜찮죠? 근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로우가 어떤 수예요? 지금 로우가 1보다 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죄송해요. 2분의 1 플러스 로우가 아니라 2분의 로우 마이너스 1로 잡아주세요. 아까도 2분의 로우 마이너스 1로 잡았죠? 예, 평균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2분의 c 마이너스 1로 잡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로우 마이너스 1로 잡으셔야 됩니다. 2분의 로우 마이너스 1로 잡아줄게요.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로우를 더해주시면 여기 2분의 1 플러스 로우, 여기가 2분의 3 로우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평균이 나와야죠. 평균이 2분의 1 플러스 로우. 이 계산 결과가 평균이 나와야 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C'이 되죠. 그래서 아까 증명이랑 똑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로갈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엡실론을 뭐로 잡으면 돼요? 로갈보다 작을 때는 엡실론을 2분의 1 마이너스 로우로 잡아서 똑같이 논리를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1번하고 완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데 형태가 약간 달라가지고 이제 두 개 다 적어드렸어요. 1번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거고 2번은 이제 교재 없어요. 2번 버전은 교재 없는데 2번 버전이 좀 사용하기가 더 편합니다.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 플러스 우리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n 곱하기 un 플러스 1분의 un 마이너스 1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un 플러스 1이 2n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의 제곱 un이니까 un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2n 곱하기 2n 플러스 1의 u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un이 아니라 빼기 1이죠. 죄송합니다. 빼기 1. 자, 이걸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n 곱하기 2n-1의 제곱분의 자 4n제곱 플러스 2n에서 2n-1의 제곱이니까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결국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b를 보는 건데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4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6이죠. 따라서 2분의 3이니까 1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겠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판정법을 이용을 하면 이제 수열이 수렴하는지라는 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간편하잖아요. 계산 과정도 짧고 계산할 것도 별로 없고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좀 더 사용하기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 네, 알아두시면 나쁠 게 없겠죠. 네. 꼭 알 필요는 없어요. 미적분학 과정에 보통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꼭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여튼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문제 3번 했고요. 자, 이제 문제 4번 볼까요? 자, 다음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할만해집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하이퍼볼릭 탄젠트 n인데
자, 하이퍼블릭 탄젠트 n이 어디로 가는지 기억나시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1로 가요. 왜냐면은 이게 뭐죠? 2의 n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최고차의 개수비 1이잖아요. 그래서 1로 수렴한다.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수렴,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 진동을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하이퍼볼릭 탄젠트에는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 따라서 이 급수는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iverges, 발산한다. 어렵지 않고요. 자, 2번 볼게요.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의 n 팩토리얼 나누기 n의 세제곱이에요. 자, 팩토리얼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데 제일 쉬운 방식은 자, n 팩토리얼이 n의 n승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거는 외우라 그랬어요. n 팩토리얼은 n의 n승보다 작거나 같다. 훨씬 사실 n의 n승이 훨씬 더 빨리 커지죠. 계속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로그 n의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이 로그 n의 n승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여러분 n 밖으로 꺼내주면 이게 이제 n이 나오죠. 따라서 이제 n 세제곱 양변 나눠주시면 결국 이 친구가 n의 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양수죠. 로그 n의 n 팩토리얼은 n이 1보다 클 때, 그죠? n은 2부터니까 n이 1보다 클 때 양수입니다. 따라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는 친구보다 더 작은 친구는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렴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여기서 a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1 플러스 an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a1은 1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대입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서 an을 직접 구하는 거죠. 규칙성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서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가장 아마 쉬운 방식은 일반항 판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suppose that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렇게 쳐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양변에 극한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은 1 플러스 0분의 1이 성립해야죠.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점화식을 보면. 그러니까 발산합니다. 사실은 이제 AN들은 전부 양수일 테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고, 그래서 뭐 굳이 복잡하게 AN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문제 5번 볼게요. 급수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대요. 이게 수렴할 때 다음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정하시오 이랬습니다. an이 뭐 양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지금. 네,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플러스 sin an의 n승 이걸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우리가 n제곱근 취하고 쉽게 생겼죠. n제곱근 취하고 쉽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n제곱 근처 우리가 근판정법 적용하기 좋죠. 근판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수일 때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게 0으로 가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an이 여러분 수렴한다는 얘기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쪽 안에 있는 이 일반항은 an이 0으로 가면 sin an도 0으로 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밑은 2분의 1로 가고 지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일반항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을 쓸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근판정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판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하니 절대 급수에 우리가 근판정법을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근판정법 적용하시면 결국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2분의 1 플러스 sin an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죠. n제곱근 취한 게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sin an이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고 이게 1보다 작죠. 따라서 근판정법에 의해서 절대 급수가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급수도 수렴한다 하실 수 있겠네요. 괜찮죠? 수렴한다. 자, 2번 볼게요.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1-an분의 an이고 여기서 an은 양수이고 an은 1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비교 판정법 쓰세요 라고 사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안에 있는 게 일단 0으로 가고요. 여기
1-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물론 an이 0으로 갈 때 더 1-an은 그쵸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숫자가 더 커지긴 해요. 1-an분의 an이라는 게 물론 an보다 크긴 합니다. 하지만 an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1-an을 어떻게 보면 상수 취급할 수 있어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1-an을 상수 취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그냥 an이랑 거의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쓰시면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습니다. 뭐랑 그냥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an보다 크기는 하지만 그냥 an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어차피 an이 0으로 가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1-an과 그냥 an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잖아. 0보다 큰 값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an과 시그마 1-an분의 an은 같은 수렴 발산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렴하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1ln 1-an으로 주어져 있어요. an은 0과 사이입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도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는 건데 제 계속 외우라고 한 5가지 근사한 공식 sin x는 x랑 비슷하다, 코사인 x는 1-2분의 1 x제곱이랑 비슷하다, 탄젠트 x는 x랑 비슷하다, 그죠?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는 x랑 비슷하다, 2x제곱은 1 플러스 x랑 비슷하다, x가 0과 충분히 가까우면 이 5가지 근사 공식이 성립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an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ln 1-an은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마이너스 an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an은 양수가 아니잖아요. 음수잖아요. 따라서 사실은 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인 거 마이너스 ln 1-an이랑 마이너스 an을 비교하셔야죠. 우리가 양한 급수에 대해서 비교 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ln 1-an하고 마이너스 an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건 뭐가 돼요? 1이 마이너스 1이 뭐야? 다시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n분의 마이너스 ln 1-an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an도 양수니까 지금 an이 양수니까 an하고 마이너스 ln 1-an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1로 수렴하잖아요.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잖아요. 따라서 급수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급수 마이너스 ln 1-an도 수렴하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수렴을 하니까 마이너스 붙인 것도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ln 1-an도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붙인 게 어디로 갈까요? 수렴하니까 얘도 이제 수렴은 하는데 그 극한값은 사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물론 0일 수도 있고요. 0 또는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그냥 컨버전한다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an이 만약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1-an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ln 1-an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음수를 계속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는 양한 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한 급수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ln 1-an이랑 an이랑 비교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제일 설명이 깔끔해요. 괜찮죠? 네, 좋아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항이 양수인 단조 감소 수열 an에 대해서 an이 감소 수열이래요. 이렇게 이게 모든 n에 대해 성립을 하고 an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급수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a의 2의 n승이 발산한대요.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도 발산함을 보이시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예제 몇 번이죠? 문제 2번에서 했던 것처럼 예제 1번의 아이디어가 쓰입니다. 우리 n분의 1 발산한다 라는 거 보였을 때 우리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가지고 여기 3분의 1, 4분의 1 이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그쵸? 2의 제곱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고쳐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n분의 a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1분의 a1, 2분의 a2, 3분의 a3, 4분의 a4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좀만 더 적어볼까? 8까지 적어볼게요. 이렇게 쭉 되는 건데, 자, 이게 발산함을 보이고 싶으면 더 작은 친구를 끌고 와서 발산함을 보이면 되겠죠. 더 작은 친구가 뭘까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를 이제 여기 오른쪽에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A2, A4, A6, A8, A16 이렇게 지금 가는 이 친구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AN이 단조 감소 수열이기 때문에 항번호가 커지면 숫자는 작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거는 이제 가만히 놔두고
이쪽에는 이 친구도 가만히 냅둘게요. 근데 이제 A3 같은 이 친구를 고치는 거죠. 어떻게? 항번호가 커지면 숫자는 작아지니까 A4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 분모는 3보다 더 큰 4를 가져오면 숫자는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마찬가지 5분의 A5, 6분의 A6, 7분의 A7 이런 친구보다는 8분의 A8 이 친구가 더 작아요. 맞아요? 네, 이 친구가 더 작습니다. 8분의 A8. 8분의 A8. 이 친구가 더 작아요. 이해 가시죠? 따라서 결국 이건 다시 쓰면 A1 더하기 2분의 A2 더하기 2분의 A4 더하기 2분의 A8 더하기 이렇게 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2가 하나, 4가 두 개, 8이 4개. 그다음 16은 8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결국에 뭐라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2분의 1에 A2 더하기 A4 더하기 A8 더하기 이렇게 쭉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쓰려면 여러분이 이제 부분합으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점점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다가 n분의 an 이렇게 쓰고 이제 끝 번호까지 이렇게 적으시고 그 n을 사이로 두는 2의 k승과 2의 k 플러스 1승을 가져와서 이제 끝도 여기 끝도 적어주셔야죠. 예, 끝도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선 2의 k승분의 A 2의 K승 여기까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2의 K승분의 A의 2의 K승까지 적어주시면 이게 더 작은 수가 될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가 이제 2의 K승분의 A 2의 K승까지 이렇게 더한 거 그래서 이게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2의 K승분의 2의 A 2의 K승이 말이 이제 헷갈리게 나오네요. 이게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2의 K-1승 게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2의 K-2의 K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합이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면 k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k도 무한대로 가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급수, 이 부분합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친구도 무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처리하시면 됩니다. 좀 대충 썼는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쓰고 싶으면 제가 문제 2번에서 좀 자세히 썼잖아요. 네, 그 방식대로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대충 쓰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ln n분의 1이 발산함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걸 이용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시그마 a2의 n승이 발산하면 시그마 n분의 an이 발산한다. 지금 이걸 이용하라 그런 거니까, 그죠? 여기에서 an이 지금 뭐인 상황이에요? ln n분의 1인 상황이잖아요. ln n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지금 이게 a n이니까, 그죠? n 대신에 2 n승을 대입한 시그마 ln 2의 n승분의 1 이게 발산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ln 2분의 1이죠. 근데 n분의 1은 우리 발산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한다. 따라서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nln분의 1이라는 이 급수가 발산함을 적분 판정법 없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조금 복잡하지만 적분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까 예제 2번에서 코시응집 판정법과 비슷하게 문제 2번에서 코시응집 판정법과 비슷하게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게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몰랐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렴 발산을 할 수 없었던 급수를 수렴 발산을 한다? 그걸 판정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자,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의 n승 분의 n 팩토리얼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시오. 자, nn승이 n 팩토리얼보다 훨씬 크다는 거 기억하시면 얘는 수렴한다. 바로 나올 텐데 심지어 했어요, 사실. 이거 언제 했냐면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네, 유제 4-1에서 했었어요. 그죠? 유제 4-2 1에서 굉장히 비슷한 걸 했었죠. 아닌가? 이게 아니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안 했나? 안 했네요. 비슷한 건 했는데 안 했네요. 유제 4-2에 5번 같은 문제가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또 안 하긴 했네요. 안 했으니까 해야겠죠.
여튼 이게 수렴합니다. 사실 n의 n승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수렴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식은 비판정법을 쓰는 거예요. 자, 얘를 an이라 두고 an분의 an 플러스를 관찰하는 거죠. 자, an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플러스 1의 n승,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기 n 플러스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1승.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n 플러스 1이 이렇게 분자에 있고요. 이렇게 지으면 n 플러스 1이 분자에 있고, 그다음 분모에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이 있고요. 그리고 분자에 또 얘가 이제 넘어가서 n 플러스 1의 n승이 있죠. 따라서 얘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1의 무한대승 형태니까 그죠? 자연상수 2의 정의를 활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 플러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얘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요. 좀 바로 했어요. 여튼 1보다 작죠? 따라서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한다 하시면 됩니다. 비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문제 8번입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을 기술하고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함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자, 교대급수 판정법 기술하는 거 제가 대충 기술할게요. 자세히 기술하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급수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an 그죠? an 이 n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 이게 컨버저를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이 세 가지. 필요충분이 아니지. 필요충분이 아니라 언제 수렴하냐? 수렴 그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수렴한다. 이게 바로 교대급수 판정법이죠. 첫 번째는 an이 양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an은 단조 감소해야 된다. 혹은 조금 더 약화를 해서 an이 이제 eventually non-increasing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수렴한다. 이게 단조 감소 수열이고 이걸 이용해서 단조 감소 수열이래. 수렴한다.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무한급수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승 2의 n승 n 팩토리얼 제곱 2의 2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게 수렴함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제 힌트는 아닌데 여튼 그대로 뺏긴 거라서 여기는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나와 있어요. 여기 문제 그죠?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친구냐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n분의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다시 지우고 지금 2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다시 분자 있어야죠. 2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나누기 2의 n승의 n 팩토리얼의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개를 해보면 이게 분자는 1, 2, 3, 4 해가지고 2n-1까지 이렇게 곱한 거고요. 맞죠? 그리고 이제 분모는 2가 이제 일단 n 팩토리얼 먼저 해보자. 자, n 팩토리얼을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1, 2 해가지고 이제 n까지 이렇게 곱한 건데 여기다가 2의 n승을 이제 곱해준다는 의미는 각각의 이제 2를 곱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럼 2, 4, 6, 8 해가지고 다 곱한 거죠. 그래서 2n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 4, 6, 2n 해가지고 이게 총 몇 개? 네, 2개 있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2, 4, 6이 똑같이 있거든요. 여기 2, 4, 6이 똑같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2n만 혹시 여기 있었으면 이제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없었던 2n 이렇게 써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하고 이해하고 다 사라져가지고 남는 게 이제 이 친구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수렴함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교대급수인 거는 분명해요. 이제 두 가지 확인해야죠. 첫 번째, 단조 감소하는지, 두 번째는 0으로 가는지, 네, 그걸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an이라 하고 an과 an 플러스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식은 이제 막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비율을 관찰하시는 게 좋겠죠. an과 an 플러스 1의 비율을 관찰하는 겁니다.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걸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써볼게요. an은 이 친구가 지금 an이니까 그죠? 이 친구가 an이니까 2분의 1, 4분의 3 해가지고 점점점 해서 2n분의 2n-1 이렇게 가고 여기다 2n분의 1을 곱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자에 있는 거는요 2분의 1, 4분의 3 똑같이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n 플러스 1을 대입한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없앨 것 싹 다 없애버리시면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
2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n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남죠.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으니까 단조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가 an이 0으로 가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이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이쪽에 있는 게 전부 1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보다 작냐면 2n분의 1보다 작아요. 각각이 전부 1보다 작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0보다 크죠.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스퀘어 시럼에 의해서 0으로 간다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죠.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우리 문제 9번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한대요. 이 an이 수렴하고 an은 양수예요. 수렴하는 급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시그마 마이너스 n 플러스 1승의 a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수렴할까요? 이게 물론 리미트는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죠. an은 0이니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급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대 급수인데 이게 항상 수렴할까요? 네, 수렴합니다. 왜요? 절대 수렴하니까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의 절대값 취한 게 지금 시그마 an이잖아요. 그죠? 각 항의 절대값 취한 절대 급수가 바로 시그마 an인데 그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기억은 수렴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니까 기억은 뭐 교대급수 판정법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이 성질에 의해서 기억은 수렴한다고 하시면 되겠고, 자, 니은 시그마 루트 an 제곱 플러스 1인데 자, 루트 an 제곱 플러스 1은 누구랑 비슷해 보여요? an이랑 비슷해 보이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an은 지금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로 가는 수열이죠. 1로 갑니다. 괜찮아요?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지금 0으로 가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니까 루트 1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일반항이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 하셔야 되고요. 자, 디귿 시그마 2의 an승 마이너스 1입니다. an 0으로 가니까 2의 a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게 an이랑 비슷해 보이죠? 2x 마이너스 s 2x제곱 마이너스 1x랑 비슷하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a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an이 1로 가죠. 그리고 an도 양수고 2의 an승 마이너스 1도 양수예요. 그렇지 않나요? an이 0보다 크니까 2의 an승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분자도 양수, 분모도 양수. 따라서 극한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en과 시그마 2의 an승 마이너스 1은 수렴 발산을 같이 합니다. 근데 시그마 en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2의 an승 마이너스 1도 수렴해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제 급수 판정법 모두 마무리 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몇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급수를 고등학교 때 들어는 봤음직한데 조금 형태가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고등학교 때 몇 급수라고 해서 배웠던 건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의 곱 형태로 주어진 걸 몇 급수라고 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몇 급수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몇 급수는 시그마 an, xn 이런 꼴로 표현되는 급수를 다 몇 급수로 하거든요. 꼭 여기가 등차가 아니어도 돼요. 그 몇 급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를 여러 가지 이 몇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